안녕하십니까. 몬털란TV입니다. 이재명이가 주 3회 법정 출석이 다시 또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2월달, 3월달까지도 계속될 겁니다. 법정에 출석할 때마다 이재명 불리한 이런 증언들,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이가 법정 밖이나 법정 안에서 이재명이가 하는 행동, 대응 방향이라는 건 그겁니다. 재판장을 속이려고 하는 그런 황당한 일방적인 주장,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을 막 얘기해가지고 자신이 정치인이다 보니까 기자들이 와서 이제 취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밖으로 나올 텐데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정치적으로 조금이라도 데미지를 덜 입겠다. 이런 목적 하나. 재판부를 어떻게 속여볼 수 있을까? 이런 거 계산으로 하고 있는데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고 있다. 왜냐면은 지금 유동규 씨가 이제 이재명 관련 재판에 오래 출석하다 보니까 완전히 이제 이재명의 이런 행태, 정진상 이들의 행태를 다 지금 꿰뚫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이 예를 들어서 헛소리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보다 더 세게 더 강력한 이런 반격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혹한에 뗄려다가 혹을 더 붙이는 이런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동규 씨가 이재명에 대해서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이재명이 거짓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표현을 할 때 이재명 씨 이래가면서 거의 조롱이나 다름없죠. 국민들이 볼 때 참 저 당 대표란 자가 저게 무슨 꼬라지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형사합의 33부에서 벌어졌는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유동규에 대해서 뭔가 이제 복수를 하려고 한 것 같은데 그랬다가 완전히 혹을 2개, 3개 더 붙이는 이런 양상이 벌어졌습니다. 성남시에서 근무할 때 철거업체로부터 4천만 원 받은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제 이재명이 이걸 가지고 유동규의 발언의 신빙성을 어떻게 흔들어 보려고 완전히 사실관계에도 맞지 않는 끼워 맞추기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자, 근데 유동규 씨가 이게 지금 발언의 신빙성이 있는 게 자신과 관련된 돈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이미 검찰에서 그다음에 법정에서 다 이미 미리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유동규 씨는 이제 이재명 재판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전에 정진상 그다음에 남욱 등 대장동 사업자들하고 재판이 먼저 열렸었죠. 그때 이미 상당 부분을 유동규 씨가 다 검찰은 물론 재판부에서 실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재명에게 무슨 이게 새로운 증거가 아니라는 것인데 정진상과 김용 그다음에 그들하고 마신 술값이 4천만 원 정도 밀려 있었다. 이거 이미 얘기한 바가 있죠. 이들이 나오는 거 재판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철거업자에게 돈을 빌린 적이 있다. 이게 미리 다 실토를 한 겁니다. 유동규가. 그러면서 당시 철거업자에게 빌린 돈은 4천만 원이었는데 이 철거업자가 성남시 철거 관련 사업을 요구하며 이거를 문제를 삼자 내가 무마용으로 3억 원의 차용증을 써줬다. 자기가 이렇게 시인을 하고 있어요. 유동규는 지금 이재명이나 정진상하고 다른 점이 자신의 여러 가지 문제될 만한 걸 다 실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나중에 철거업자에게 내가 1억 5천만 원을 주고 해결했다. 이것을 본인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돈은 이제 남욱으로부터 3억 원을 빌려가지고 그중에 1억 5천만 원을 주고 해결했고 나머지 돈은 자신과 정진상 나눠 썼다. 이걸 다 실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이제 이재명이 유동규의 어떤 이 뇌물이다. 라고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죠. 철거업자에게 뇌물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유동규를 공격하는 겁니다. 사실 이 건은 대장동 백현동 건하고 직접 관련도 없는 내용인데 어쨌든 유동규의 발언의 신빙성을 문제 삼기 위해서 유동규는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저렇게 돈 먹고 뇌물을 먹은 자다. 이런 걸 주장한답시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 주장해봐야 이재명에 도움이 안 되는 게 바로 시작이 정진상 등과 이렇게 어울려 다니면서 술을 먹었는데 이들이 돈을 한 푼도 안 내고 전부 유동규한테 빌은 것이죠. 그리고 유동규는 할 수 없이 대장동 업자들에게 이제 돈을 조달해서 이 돈을 갖다 갚고 이렇게 일부 자기가 썼다. 이런 것인데 이 내용은 결국 이재명, 정진상, 남욱 그다음에 유동규 본인도 들어갑니다. 그들이 있었던 대장동 관련된 여러 가지 부적절한 당시 상황들 이런 걸 오히려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얘기한 거에 대해서 유동규 씨가 실토한 거에 대해서 이재명이 이거 가지고 공격을 판다고 폈습니다. 4천만 원 빌릴 때 이자 얘기도 없이 빌리고 왜 3억 원 차용을 써줬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유동규 씨가 그 철거업자는 내가 친구같이 지냈던 사이다. 이런 얘기를 거짓말 할 리가 없죠. 바로 드러나니까. 그런데 철거 얘기가 나오면서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졌고 시끄러울 것 같았다.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끄러울 것 같았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재판장한테 얘기합니다. 이건 지금 현재의 재판, 대장동의 비리행정, 불법행정, 특혜,
이런 것들과 아무 관계도 없는데 갑자기 철거업자 얘기를 왜 꺼내느냐. 또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재명이 음모론을 내세우는데 익숙한 것 같은데 자제해달라. 이렇게 바로 반박을 했습니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유동규와 이재명과 유동규 사이에 이제 점점 불이 붙기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이런 문제 자체가 지금 이재명이가 상당히 파렴치하다 이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제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동규가 자 이재명 씨가 음모론을 내세우는데 익숙한 것 같은데 자제할라. 난 뇌물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재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폭로하겠다고 겁을 주니까 3억 원의 차용증을 써줬고 안 갚으니까 이동규 당신의 사무실을 찾아가 문제 삼겠다고 하니 급하게 돈을 갚았다는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것이죠. 급하게 돈을 갚았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유동규가 발끈해가지고 재명아 소설 쓰지 마라. 그리고 폭탄을 터뜨립니다. 그 사무실 나한테 찾아온 사람이 이재명 너도 잘 아는 건달 아니냐? 이재명이 성남의 건달들을 많이 알고 있죠. 그 건달이 이재명 친구라 의뢰받았다고 하더라. 라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이재명이 나는 모른다고 했지만 제가 볼 때 유동규 씨가 거짓말할 리가 없고 결국은 내가 이재명 친구다. 이래가면서 나한테 돈 뜯으러 왔다. 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 해봐야 너한테 도움될 게 없다. 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비판하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법정이 이재명이 유동규를 상대로 해서 개싸움을 벌이는 이런 양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상당히 국민 눈살 찌푸리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1당의 대표란 자가 그 범죄 혐의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거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상식적으로 이렇게 해서 근거를 가지고 반박을 하는 게 아니라 어리석하더라. 사실과도 맞지 않는 이런 얘기 가지고 자기가 빠져나가기 어려우니까 유동규를 갖다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몰아세우는 것이죠. 음모론을 씌우고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자기가 빠져나가려고 하는 이런 행태들 법정에서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뭐 어떤 제1당의 대표의 품격이라는 건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이런 모습들로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계속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리고 유동규가 지금 작심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다고 해서 흔들리지도 않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서 자,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것 같은데 확인하고 제대로 질문해라. 확인 좀 하고 제대로 질문해라. 재명아. 음모론을 내세우는데 참 익숙한데 나도 그건 이제 다 안다. 안 통한다. 한심하다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표나 되는 분이 짜집겠다. 당에 지금 제1당의 대표나 되는 자가 참 한심하다. 어디서 이런저런 얘기를 짜집게 해가지고 법정에서 재판장을 속이려고 하느냐? 라면서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동규 씨의 말이 저는 맞다고 보는 게 유동규 씨가 이 4천만 원 철거업자에게 빌린 게 이게 거짓말이지 아니지는 철거업자를 불러다가 조사하면 바로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나무관한테 빌린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유동규가 그 4천만 원 술값 때문에 이렇게 해서 철거업자에게 빌려갖고 갚았다. 그리고 이제 차용증 써주고 뭐 이런 부분들 무엇보다도 술을 1년에 4천만 원, 5천만 원씩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누구랑? 이재명의 핵심 측근들. 바로 이재명의 좌우 복심들이죠. 이렇게 해서 먹었고 거기서 나눈 얘기들은 대장동 비리와 관련 것들이 있었다. 이런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금방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철거업자로부터 빌린 4천만 원이 예를 들어서 그 술값 갚는데 쓰여졌는지 안 쓰여졌는지 이거 확인하면 바로 드러나는 것이고 철거업자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면 바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는 확실히 손에 잡히는 어떤 근거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 뇌피셜을 해가지고 자기가 그런 식으로 삶을 살아오다 보니까 유동규도 그럴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데 이게 지금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은 벌써 이게 이재명 측이 먼저 제기했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건 검찰이 먼저 다 얘기한 거고 검찰이 가서 얘기를 하고 과거 그 다른 법정에서 이미 유동규 씨가 다 얘기를 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뒤늦게 자, 이재명이 이걸 문제 삼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오히려 더 혹을 2개, 3개씩 얻어맞는 이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제 유동규가 더 나옵니다. 지금 벌써 보면 이제 이번 주에만 벌써 3번 나오고 이제 계속 나옵니다. 유동규 씨가. 이재명의 이런 추한 모습들, 역대 그 당대표로서는 도저히 볼 수 없었던 자기가 데리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유동규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어떤 증인이 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재명이가 그 성남시장 할 때 또 경기도지사 할 때 그 자기 밑에 있던 데리고 있던 직원들입니다. 이들로부터 이재명 보는 앞에서 그들이 나와서 이재명의 거짓말을 실토하고 재판장 앞에서 이재명의 거짓말을 폭로하는 이런 양상이 계속되고 있어요.
공직선거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이재명에게 불리한 증언들만 나오고 있어요. 그 황당한 얘기 그때마다 하지만 안 통하는 것이고 실이 뒷받침되지 않다 보니까 유동규로부터 네가 대표냐? 현재 그 당 대표를 한다는 자가 어디서 그 짜집기 같은 얘기라고 창피하다 한심하다 정신 차려라면서 법정에서 강력하게 공격해서 완전히 깨갱하고 조롱받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번 총선에도 역시 그 이재명은 물론이고 민주당에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자, 이런 전망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틀란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